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십시일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현숙 대표님은 십시일강 천안 지부장님으로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십시일강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강의를 하고 싶은 저에게 십시일강의 김형숙 대표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고요. 또 낭독의 중요성을 알고 난 뒤 읽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고마운 분이 계시는데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주변에 고마운 분이 진짜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그 한의사이신 대한난독증협회의 현상태 회장님이십니다. 이 회장님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또 저희 독서 모임 하는데 그 룸도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서 요즘에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어떤 책을 읽고 계세요? 추천해 주세요. 네, 저는 시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요.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그 나태주 시인의 창작 동시집 엄마가 봄이었어요를 추천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태주 시인의 그 시 속에는 어떤 그 사람과 또 자연과 그 세상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가지고 언제 보아도 되게 편안하고 동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봄이었어요라는 창작 동시집을 추천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가을 익어가는 밤에 나태주 시인의 엄마가 봄이었어요. 이 시집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십시일강 80회 준공개 특강 당신의 문해력 우리는 잘 읽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난독증 임상 전문 지도사, 웰다잉 지도사, 네, 집회 적성 검사 상담사, 진로 진학 상담사, 천안 진로 교육 멘토, 교육 진로 컨설팅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현숙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문해력 우리는 잘 읽고 이해하고 있는가? 선생님들은 이걸 듣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무엇을 알고 싶으셔서 이 강의에 들어오셨나요? 우리가 글을 읽고 어떤 때는 한 번에 이해가 확 잘 되고 또 어떤 때는 두 번, 또 세 번 들어야 이해가 잘 된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네. 오늘 이것에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특수학교 방과후 교사이고 집회 적성검사, 또 CCI 등 진로 역량 강화 강의 및 상담을 병행하고 있고요. 올해 결정적 코치 10 대입 실천편 보조 저자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또 관계에 대한 책을 쓰고 또 관계 전문가가 되어서 관계 코칭 또 강의를 하고픈 소망이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난독증의 역사 및 정의, 또 난독증의 원인, 또 난독증의 유형, 또 증상, 난독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 개선 방법 등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난독증 얘기를 해서 의아해하지 않으셨나요? 난독증이 무엇인지, 왜 난독증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난독증의 역사를 보면 독일의 신경학자 아돌프 쿠스마을이라는 분이 처음 난독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난독증의 정의를 보면은 지능과 시력, 청력, 정서 환경적 요인이 모두 정상이고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어에 관계되는 그 두뇌의 신경학적 정보 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해서 읽기에서 또 읽은 내용에서 이해하는 것에서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뒤처지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노력을 했어야 하고 또 노력을 안 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난독증의 정의를 다 읽었는데
이거 다 이해되세요? 우리나라 말인데 좀 어렵죠? 네. 평소에 이렇게 듣지도 접하지도 않은 것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을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난독증인가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난독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소린가, 나하고는 관계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왜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한 번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떡해요?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다섯 번을 봅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보고 바로 이해가 안 되면 난독증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한글이라는 좋은 글자가 있기 때문에 난독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너무 흔해요. 읽고 쓰지를 못하니까요. 우리나라는 한글이 있기 때문에 읽고 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대신 이해하는 데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 이제 난독증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니까 너무 걱정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WHO에서 난독증은 질병이 아니라 난독증은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어머니들이 난독증을 하면 내 아이가 무슨 큰 병에 걸린 줄 알고 막 실망하기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 훈련과 치료를 통해서 개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난독증이 왜 생길까요? 난독증의 원인을 봤더니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두뇌 회로를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자, 첫째, 음운표상이 명료해야 한다. 자, 음운표상이라는 말이 어렵죠. 자, 음운표상은 감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이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죠. 근데 이게 감이 감으로만 이루어졌나요? 기역 플러스 플러스 미음, 그아음 세 가지로 이루어져서 감이라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집에서 내 집을 못 찾고 감이 아니라 갓 또는 각 또 강으로 찾아다닌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난독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문표상이에요. 이 우문표상이 명료하지 않으면 난독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읽기 시 두뇌 언어 회로의 협응이 정확해야 한다. 이 말은 순서대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순서대로 보지 않고 내 소리와는 다른 곳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난독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기 지금 막 언어 회로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정신없고 잘 모르시겠죠? 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신경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딱 받아들였을 때 확실하게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순서대로 내 소리와 똑같이 내 눈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움직여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난독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도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도구는 문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도구를 순서대로 보면 우리는 도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D, O, G, DOG를 보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서 GOD 아니면 GOG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전혀 다른 왜곡된 단어가 나타나게 되고 D인지 D인지 이렇게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난독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 이렇게 각각의 집들을 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언어를 배울 때 또 잘 배워야 하는데 어떤 단어를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들었을 때 그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해를 하는데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단어나 어휘 이런 것을 많이 접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책이 엄청 중요하죠. 그럼 난독증이 나타나기 쉬운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보겠습니다. 난독증이 나타나기 쉬운 유형을 보았더니 언어 발달 지연이 있었던 아동, 또 언어 발달 시기에 잦은 중이염을 앓았던 아동, 또 발음이 좋지 못한 보호자 밑에서 성장한 아동.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네, 다문화 가정이죠. 근데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라요.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외국어나 영어에 집중적으로 이런 식의 노출된 아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2번과 4번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이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였고 성인이 된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린 시절 영어로 된 책을 너무 많이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왜 한 번, 두 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왜 그런지 그때 당시는 되게 몰랐어요. 그냥 내 머리가 나쁜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들여다보니 그분의 그 기억 속에 기억도 못하는 그 기억 속에 중이염도 알았었고 영어도 너무 빨리 접했다는 겁니다. 읽기는 문자 해독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문자는 무엇일까요? 문자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에다가 우리가 약속된 그 소리를 부여한 겁니다. 자, 원래 우리 두뇌에는 글을 배우는 회로가 없어요. 우리가 운전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운전하는 회로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익히는 것이에요. 익혀서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운전을 이렇게 잘하게 되는 그런 것이에요. 난독증도 많은 경험을 해야 해요. 어떤 그 감이나 그 감나무라는 그런 운 표상이 그 머릿속에서 이렇게 자라나야 하고 그 감이나 감나무라는 그 운 표상이 다 자라난 뒤에 연습을 해서 읽어봐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배우는데 서투르다고 막 윽박 지르면 안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글자만 아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용 이해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읽기는 기본적으로 여기 문자 해독에서 시작됩니다. 자, 문자 해독이라는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또는 아야, 어여 이렇게 감나무를 읽을 수 있는 게 문자 해독인데 문자 해독만 이렇게 잘 했다고 해서 읽기가 완전하게 된 걸까요? 감이나 감나무를 읽었는데 감나무의 그 이미지를 그리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것은 읽기가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죠. 자, 감이나 감나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미지를 딱 띄워줘야 하는데 뜻을 알고 이미지를 띄워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내용 이해입니다. 그래서 감나무를 읽고 이미지를 띄워서 읽을 때 읽기가 완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 해독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우문성 난독증이라고 하고요. 또 내용 이해에서 이미지를 띄우지 못해서 어려움을 느꼈을 때는 유창성 난독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우문성 난독증이 많을까요? 아니면 유창성 난독증이 많을까요? 제가 잠깐 시간 드릴게요. 채팅창에 한번 우문성 난독증이 많다 그러면은 1번. 우리나라는 유창성이다. 그러면 2번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안 보이니까 읽어주세요. 네, 2번, 1번, 1번, 그렇습니까? 2번, 네. 2번. 네.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그 한글이라는 글이 있기 때문에 우문성 난독증보다는 유창성 난독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딱 안 그려져서요.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의문성 난독증도 곧잘 생기니 그 다양하게 들려주고 뒤에 알려드릴 방법으로 이제 개선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난독증의 주요 증상을 보시겠습니다. 그 한글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소리내어 읽을 때 실수가 많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보면 그 17강은 낭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내어서 읽을 때 혹시 실수가 있으신 적 있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소리내서 읽다 실수가 막 나오더라고요.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면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읽다 보면은 이렇게 이해를 잘 하지 않고 글자만 읽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피한다.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낭독을 하시니까 이렇게 낭독을 하시면서 이렇게 피한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낭독을 하시니까 아마 소리내서 잘 읽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읽어주면 잘 이해를 한다. 이 말은 아이가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문제를 읽어줍니다. 그럼 아이는 문제를 잘 풀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또 빵 하나가 있고 또 빵 하나가 있으면 빵이 두 개다. 이런 걸 아이가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엄마가 계속 봐줄 수도 없고 이제 집안일을 하러 나가면서 너 혼자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했을 경우에 막 두리번거리고 막 들썩들썩 해요. 들썩들썩하고 그러거든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수학 문제 풀 때 선생님하고 풀었을 때는 이렇게 잘 풀렸는데 이렇게 혼자서 풀면 잘 안 풀리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보았듯이 문자 해독에만 치우쳐서 가르쳤기 때문에 내용 이해가 안 되는 그 읽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읽어줄 때는 내용만 이해만 하면 되는데 스스로 문제 풀 때는 문자 해독도 해야 되고 내용 이해도 이렇게 둘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일견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일견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일견 단어는 눈으로 이렇게 한번 탁 보면 머릿속에서 싹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뭐 했었습니다라든지 뭐뭐 씁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난독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난독증으로 인해서 동반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자, 수학의 어려움을 느끼는 난산증이 있고요. 또 쓰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난서증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ADHD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난독증과 ADHD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난독증은 글을 배우면서 이렇게 문제가 시작돼요. 배우는 순간. 근데 ADHD는 글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쫙 보면 ADHD는 그 지휘를 잘 못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휘를 잘 못하니까 바이올린 할 때 신호를 줘야 되는데 첼로한테 신호를 주고 하니까 엉뚱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난독증은 지휘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중에 바이올린이나 첼로 중 특정한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난독증과 ADHD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네. 그럼 난독증에 대해서 알아볼 때 부모들이 생각하는 그 인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게을르다, 산만하다, 굶뜨다 이런 말도 많이 듣고 또 친구를 잘못 만났다, 또 한국에서 힘들 것 같으니 유학을 보내야겠어요, 공부는 포기했어, 이런 인식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어때요? 난 머리가 나빠요, 바보 같아요, 괜히 태어났어요, 공부가 싫어요, 왜 학교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상의 별처럼이라는 그 영화인데요. 주인공 여기 이시안이라는 아이가 난독증이었는데 부모가 이렇게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아이가 남다르고
그러니까 막 윽박만 지른 거죠. 아까 부모의 인식처럼요. 근데 이 아이가 다른 게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난독증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봐주는 그 니쿤보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익히기 위해 또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 자신감도 뽕뽕 찾아가면서 재능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상의 별처럼의 그 영화를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난독증에 대해서 더 난독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거나 또 자신감을 갖고 싶은 분들, 또 치유받고 싶은 분들은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심리적인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난독증은 심리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난독증은 심리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난독증이 생기고 나서 불안, 좌절, 우울감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2차적으로 동반되는 것입니다. 더 악순환이 이어지겠죠. 그때는 이 심리적인 문제 뿐만이 아니고 그 심리적인 문제까지 다루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난독증이 발생되기 전에 또 언어를 배울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책은 필수죠. 사례를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글을 잘 보고 책을 잘 읽어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국의 DDA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자체도 이렇게 흘림체를 피하고 이렇게 고딕체를 사용한다든지 띄어쓰기도 아동의 수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이렇게 넓기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자색도 진한 색으로 빨강, 초록, 분홍색 글자색은 피하는 것입니다. 배경색도 번들거리는 종이는 피하고 아동이 편하게 느끼는 그 파스텔 톤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도 학생이 원하는 크기로 되도록이면 큰 글씨로 시작한다. 여기 보면 학교에 뭐 어떤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이렇게 작게 글씨를 써놓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못 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글자를 크게 써놓고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해요. 그럼 아이들이 문제를 이렇게 다 풉니다. 지금까지 영국의 그 DDA 정책을 보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도나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독증 조례에 따라 그 바우처 또는 학교 난독증 개선 사업 등 그 여러 가지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난독증 개선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감각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면은 다양한 재료들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이때 아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빨리 찾는 게 좋습니다. 개선 프로그램의 원칙을 보면 학습자 중심이어야 되고 약간만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또 너무 쉬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보조도구도 사용하고 또 한글 해독이 아니라 유창성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 문자 해독과 내용 이해 그 두 개가 다 되어서 유창성 있게끔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독서의 재미를 알고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읽은 내용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를 보면 여우와 토끼가 강가에서 놀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 머릿속에서는 여우 또는 토끼 또 강가에서 놀고 있는 장면이 쫙 이렇게 상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 난독증 개선 방법에 따라서 이게 동시 따라 읽기가 있어요. 자, 읽기에 리딩감을 들려주고 또 동시를 이렇게 어절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읽어주도록 해서 아이들이 따라 읽도록 지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풍덩, 엄마 우리 연못 속에 풍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리듬감을 실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덩 엄마 우리 연못 속에 풍덩 퐁당 아기 우리 엄마 따라 퐁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덩어리로 해서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난독증 리듬감을 살려주기 때문에 난독증 읽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텍스트 따라 읽기인데요. 먼저 재미있게 짧은 동화를 읽어주고 거기에서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텍스트로 만들어요. 그래서 짧게 어절 단위로 읽어주고 여기에도 의미와 또 이 글자를 많이 이제 경험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머나 너 누구니 나 호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리듬감을 살려서 어머나 너 누구니 나 호랑이야 아니면 어머나 너 누구니 너 기린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여기 어머나 너 누구니 나 호랑이야 이거 하나씩만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백지연 대표님이 한번 여기 제가 했던 어머나 너 누구니 호랑이야 이것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어머나 너 누구니 나 호랑이야. 아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김영숙 대표님 하시겠습니다. 어머나 너 누구니 나 기린이야. 아 좋습니다. 이긴 대표님. 엄마나 너 누구야? 나 코끼리. 그럼 다음은 마지막은 우리 이영규 대표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너 누구니? 나 하마야. 네, 낭독을 하셔서 그러신가 17강에서는 정말로 너무 잘하십니다. 쑥스러우신데도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면은 성인들은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성인들도 똑같아요. 자, 지금까지 동시 따라 읽기, 또 텍스트 따라 읽기를 이렇게 해보셨죠? 이게 아이도 성인도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 포브레인 등 읽기 보조 도구를 활용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포브레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말한 소리를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이게 진동이 울리거든요. 말할 때마다 이 귀 옆에 전정기관에서 이렇게 울리면서 즉각적으로 울리게 해줘가지고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이게 바로 그 포브레인이에요. 이 도구를 가지고 큰 소리로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 난독증이 훨씬 더 좋아지실 거고요. 또 평소에 포브레인이 없이도 그 책을 읽을 때 말로 소리내서 표현을 해서 읽으시면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그 경험을 많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난독증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17강에서 진행하고 있는 난독 특공대에 참여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낭독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난독증의 역사, 또 정의, 또 난독증의 원인, 또 그 유형, 또 증상, 난독증의 동반 증상, 이런 거 난독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 난독증의 개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난독증의 근본적 원인은 청각처리라는 신경학적 문제이다. 또 난독증은 우문성 난독증과 유창성 난독증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난독증 검사는 그 8가지 요인을 분석한 척도검사, 또 고의 위험군에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청각처리 검사나 또 한국어 읽기 검사, 또 KWCPM 유창성 검사 등이 있습니다. 또
난독증 개선의 핵심은 좋은 읽기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목표는 책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